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다시 한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분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의 하락분은 모두 없는 일이 된 지가 한참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도 시장이 계속 쭉쭉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분석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연일 그냥 사상치 호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이제 금요일 날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숫자들을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는 35,000원을 넘어섰고요. 사상 처음으로 35,000원 넘어서 이제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S&P 500은 4,400을 넘어섰습니다. 역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첫 번째로 4,400이라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S&P 500이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연간으로 보면 33번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벌써 40번째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아주 강한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보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임의소비재 그리고 소위 기술주, 흔히 얘기해서 빅테크들의 핵심주들이 여기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냥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흐름까지도 굉장히 좋았던 금요일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우지수가 이날 정말 기록적으로 3만 5천 포인트 선 돌파를 해냈잖아요. 이 수치,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장중에 이제 시도를 했던 거는 5번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마감이 클로즈 가격이 35,000원 넘은 거는 하여튼 6번째 도전 만에 일단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래 일수를 보면 34,000원 돌파한 것이 4월 14일이었기 때문에요. 거래 일수를 보면 69일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3개월 만에, 달력으로 보면 3개월 만에 넘어섰죠.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데 고작 2.9%인데요. 그만큼 69일 만에 걸린 것은 실제로 보면 꽤 오래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걸렸던 것이 작년에 29,000에서 3만. 이것은 작년에 팬데믹 직전부터 올라갈 뻔하다가 이제 다시 밀렸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218일 걸릴 이유를 보면 오히려 오래 걸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5,000포인트 단위로 즉 3만에서 35,000포인트 거의 한 17% 되는데 이거는 거래일수를 보면 불과 165일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빨리 5,000포인트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S&P 500은 불과 21일 만에 100포인트, 즉 2.3%가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지금까지가 기록이 되겠고요. 그럼 지난 주말에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올라갔냐 보면 그 전날 나왔던 소위 트위터나 스냅의 깜짝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될 페이스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왓츠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수익화 사업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카카오 여러분 많이 다 쓰시지만 카카오에 보면 엄청난 많은 거기서 수익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은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왓츠앱은.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앞서 이제 실적 전망도 정리해드렸지만 결국은 포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하튼 트위터가 3%, 스냅은 무려 23% 올라갔고요. 페이스북도 근데 5.3%가 올라갔는데요. 페이스북이 5.3%도 중요하지만 페이스북이 1 트릴리언 클럽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클럽에 페이스북도 이제 발을 담궜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고요. 네. 알파벳도 3.5%가 올라가면서 역시 뭐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 좋았던 것은 이제 중국 교육 관련주입니다.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저도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신동방 교육이라든가 TAL 에듀 이런 것들도 모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54%와 70%까지 떨어졌는데요. 한 2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사교육, 쉽게 해서 과외 학원을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거나 신규 등록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쉽지만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교육이 다 제한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교육 관련 기업들의 증시 상장도 제한된다 보니까 교육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빅테크주들 흐름도 체크해 볼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상 최고가 내지 근접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도 1.2%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금방 사상 최고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0.5% 올라갔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금요일 날 제가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3대 미국 기준으로 보면 3대 신용카드 회사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앞서 이제 스냅이나 트위터가 올라가면서 페이스북에 자극을 했다시피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진짜 실적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당연히 1, 2위 업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거든요. 비자가 2.0% 올라갔고요. 마스터카드가 2.9%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가 내지는 근접하면서 마감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날 그럼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경제 지표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 후반으로 다시 이렇게 찔러 오르고 있네요. 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금융주에 이런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1,800달러 초반대로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제 지표를 보면 IHS 마켓의 제조업 PMI가 사상 최고인 63.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찌됐건 살아있다. 물론 한쪽에서는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불안감도 있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핵심 사항이 되겠거든요. 이 어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58.9,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 넘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요. 이런 것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역시 델타랑은 상관없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좋아지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옮겨가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혹 가다가 월요일 같은 증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있나요? 맞습니다. 시장 언제라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겠고요. 뭐 급등하면 급락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제 장밋빛만 봐서는 안 되는데요. 프린서플 글로벌 엠베스터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얘기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2분기의 실적 전망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8.1%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전 대비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들이 크게 엄청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피크를 찍고 마이너스 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망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에 주목하면 여전히 이분 생각은 투자할 만한 것이 여전히 넘쳐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초와 같은 변동성 같은 하락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 주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어닝 리포트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5, 60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서도 정리가 됐다시피 월요일 날 오늘 밤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밤 내일 해서 가장 관심 아마 테슬라에 있을 것 같고요. 27일 날은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적 장 끝나고 나오는데요.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까지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보잉과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특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는 FOMC 미팅의 결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시각 금요일 날 새벽에 보면 마스터카드와 아마존이 실적 발표했다는 것 자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는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에서 전해지는 실적들 모두 저희가 이 월가이드 시간에서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말고 바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